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괴담을 읽어드릴 건 아니고요. 사실 여름 특집이다 뭐다 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뭘까 좀 떠올려 봤는데 요게 좀 떠올라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건이고 사망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이 사단에서 일어난 일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임병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제압하려고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GOP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집단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결국 버티지 못하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실제로 사망자가 5명이었고요. 부상자가 9명 정도 있었던 사건이네요. 이 사건 자체는 2014년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가 2014년이었어요. 그 4월 군번이거든요, 제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2등병이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다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차츰차츰 군대에 적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였냐면은 5분 전투 대기 부대였어요. 이게 5분 대기족라고 하기도 하고 군대에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에서 이미 5분 전투 대기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5분 안에 빠르게 전투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고 출동을 하는 부대입니다. 사실 이 5분이라는 거는 그냥 개념적인 의미고 그만큼 빠르게 라는 뜻이에요. 한 개의 소대, 그러니까 한 10명 후반에서 20명 정도 남짓하는 소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부대 내에서 이거를 맡아요. 이 5분 전투대기 부대의 역할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나가서 초동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완전하게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총을 항상 들고 다니고 보통은 이제 군인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6시가 넘어가면 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활동복이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5분 전투대기 부대는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자고 그런 식이죠. 보통은 이제 뭐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뭐 무장한 군인이 내려오거나 그런 걸 저지하기 위해서 있는 부대인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산불이 나고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이 매우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 중에 그냥 랜덤한 시간대를 딱 찍어서 사이렌을 울려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는 빠르게 다 짐 같은 걸 챙겨가지고 차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출발할 때까지를 이제 훈련 상황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거동이 수상한 거수자라고 하는데 거수자가 발생해서 출동하는 그런 가상의 상황 같은 거를 제시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아주 예측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만에 훈련을 걸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막 건다든지 그럴 일도 거의 없어. 보통은 거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는 예측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5분 전투대기 부대 자체가 그냥 일주일 동안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 훈련 상황을 거는 사람도 그 감안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되는 시간대에 훈련을 하는, 그냥 뭐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다지 막 대단하게 출동까지 할 일은 없는 이제 그런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제 기억상으로는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날 되게 더웠고요. 여름이었으니까. 점심에 이미 훈련을 했어요. 점심쯤에. 훈련을 하고 보통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도 훈련이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녁이 됐을 때, 그날 저녁에 갑자기 간부 한 명이 와서 우리 5분 전투대기 부대를 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소대원을 다 부르는 거야. 저기 빈 생활관 비어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짐 다 챙기고 일단 앉아 있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되게 뭐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훈련일 경우에는 불시에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주는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왜 가 있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이제 추측하기론 뭔가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죠. 근데 뭔가 밖에서 들리는 상황 같은 것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야. 탈영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영병이 탈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상자를 이미 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같은 22사단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연대가 달라요. 사단 밑에 연대, 연대 밑에 대대, 대대 밑에 중대, 중대 밑에 소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연대가 달라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남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부대라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22사단은 위쪽으로는 북한과의 경계인 GOP를 지키고 있고 동쪽으로는 동해바다의 해안 경계를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두 곳을 다 지키고 있는 그런 넓은 관할을 하고 있는 부대인데 그 일이 일어난 거는 북쪽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희 남쪽에,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부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게 되면은 너네가 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안내를 받았어. 그 순간에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훈련했던 것처럼 짐이랑 총이랑 다 싸가지고 재빠르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차에 탑승을 하는 거죠. 그 차는 60이었나? 그런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트럭인데 뒷칸이 다 짐을 실을 수 있게 크게 넓게 되어 있는 차 있잖아. 보통 픽업 트럭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람이 한 열 몇 명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차예요. 훈련 때는 그 차에 탑승하면은 각자가 다 맡은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다 앉아서 그쪽 방향을 다 경계를 합니다. 총을 들고 이렇게. 누구는 동쪽, 누구는 서쪽, 누구든 위쪽 이런 식으로 다 경계를 해. 그래서 사이렌이 울렸으니까 짐을 다 챙겨가지고 막 뛰는 거야. 그 생활관이 안 쓰는 생활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복도를 쭉 달려서 끝에 가야만 그 트럭이 있었는데 달려가는 와중에 다른 생활관에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군인들도 다 엄청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거야. 원래 5분 대기조 사이렌이 울리면은 되게 어차피 훈련이니까 되게 놀리거든요. 야, 고생한다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정말 몸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뛰면서 그런 얘기 막 하고 차에 탑승을 했죠. 보통 5분 대기조의 훈련을 하면은 운전병이 차에 타고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을 훈련을 건 장교가 와서 자 시동 꺼. 오케이. 자 시간 얼마나 걸렸고 야 누구는 좀 행동이 좀 늦더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해주고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훈련이 끝나요. 근데 짐 챙기고 차에 타가지고 이제 경계를 딱 하는데 시동 부릉 걸고 차가 출발을 하는 거야. 그
그 훈련에서 멈추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출동까지 하게 된 거죠. 어, 차가 이렇게 막 갔어요. 그리고 원래 훈련할 때는 그 차가 가면서 그 목적지로 가면서 가운데 탄 장교가 뭐 소대장이겠죠 보통. 소대장이 탄을 나눠줘요. 이렇게 양옆으로 해가지고 탄을 다 나눠줍니다. 근데 훈련할 때 그렇게 할 순 없잖아. 탄은 진짜 위험한 거고 없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 보통은 탄이라고 써있는 카드 같은 걸 나눠주는 걸로 대체합니다. 근데 이제 출발하면서 진짜 탄을 나눠주는 거야. 탄 챙겨. 탄조끼에다 탄 꽂아. 이렇게 하면서 탄을 나눠주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무기를 내가 받게 된 거잖아요. 일반적인 부대에서는 사실 탄을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GOP의 경우에는 실탄을 들고 나가는 그런 경계 작전을 하기 때문에 탄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경계 근무를 나가는 때 받는 탄의 느낌이랑 진짜 실제로 작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받는 탄은 느낌이 사뭇 달라요. 일반적인 부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공포탄만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검문소를 운영합니다. 5분 대기 전투부대는 상황이 일어나면은 다른 부대원들이랑은 다르게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검문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검문소라고 하면은 도로를 막은 상태로 바리케이드 같은 걸 치고 땅에다가는 그 스파이크 같은 거 있죠. 그냥 지나가면 타이어가 터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문에 불응할 시에는 사격을 하고 차량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냐면은 차량을 탈취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차량을 탈취해서 도로로 빠져나가는 게 탈영병이든 북한군이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검문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차를 직접 뺏진 않더라도 트렁크 같은 데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차에. 왜냐면은 운전자를 협박할 수 있잖아. 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다 멈춰 세우고 트렁크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트렁크도 검사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해요. 만약에 차가 검문을 불응하고 재빨리 달릴 시에는 숨어있던 트럭이, 그러니까 우리 차가 바로 출동해서 그 차를 따라갈 수 있게끔 검문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다 부대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예정되어 있던 그 검문소 도로로 가서 검문을 시작했어. 저는 이제 그 차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선임이랑 장교는 같이 가서 검문소를 진짜 운영하면서 차를 멈춰 세우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검문을 했는데 사실은 일반 차량은 거의 없는 도로였어요.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거의 최동북단이기 때문에 일반 차들은 거의 없었고 다들 다시 출근하는 간부들 차였죠. 영 내에 있는 BOQ, 그러니까 간부 숙소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 외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출근을 하는 거야. 당직 근무가 아니면 다 저녁에 퇴근을 하거든요. 군인들도 공무원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출근하는 거야. 끝도 없이 차가 막힐 정도로 다 퇴근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는 트럭에 타가지고 상황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 멀리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대 밖으로 나온 상태잖아. 저기 멀리 우리 부대 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이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렌이라는 게 기분 나빠요. 들었을 때. 그게 훈련 상황에 트는 거였다고 해도 기분 나빠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 소리가.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주는 그런 소리니까 되게 불안한데 그게 처음에 한번 울려서 우리가 출동을 한 거고 한 번 더 울렸을 때는
이제 부대 내 전병력이 다 출동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저기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말 일이 더 커졌구나라는 생각을 직감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마 뉴스로 보고 계시던 분들이 더 빨리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이 더 커져서 전병력이 다 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검문소를 운영하지 않고 이제 더 위쪽에 있는 연대로 올라가게 됐어요. 더 북한 쪽으로 가깝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검문소를 운영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이 어디쯤에 있다라는 게 위치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검문소를 다 해체하고 차에 탑승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탈영병이 발생하면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군대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 민간인한테 상해를 입히는 것만큼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에 올라가는 겁니다. 탈영병이. 북한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군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북한군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GOP에서 발생한 탈영병이기 때문에 GOP의 작전 구역이나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해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군의 사기가 진작이 되죠. 야, 나만 군대 봐라. 얼마나 힘들면 북한으로 올라왔겠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막아야 돼요. 탈영병이 생겼을 때 북한으로 올라가는 건 절대로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해당 연대에 있는 그 연병장, 그 운동장이라고 하죠. 그 운동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운동장 꽤 넓거든요. 엄청 크니까 거기에 그 60 트럭, 우리가 타고 왔던 트럭이 빼곡하게 다 차로. 그러니까 각 부대에 있는 그 인근 사단에 있는 모든 5분 대기조랑 전 인원이 다 출동한 거니까 거의 최소의 인원은 납두고 다 온 거니까 정말 그 연병장이 가득 차게 60이 다 차는 거야. 사람 그때 또 어두웠거든요. 밤이니까. 밤 10시 넘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완전 아비규환의 현장이고 그냥 뭐 다들 뭐 불만 갖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시간이 새벽쯤으로 넘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날도 되게 춥죠. 이제 여름이지만 밤이 되면은 습하고 춥고 새벽으로 넘어가면 더 추워지기 때문에 되게 추웠는데 그때 이제 뒤늦게 도착한 보급관이 야상 같은 거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짐을 챙길 시간이 없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챙겨서 왔겠지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거를 대신 챙겨서 늦게 도착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전투 식량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투 식량 뭔지 아시죠? MRE라고 하는데 안에 발열팩이 들어있어서 물을 넣고 땡기면은 열이 끌어올라서 뭐 임시로 먹을 수 있는 밥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있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 식량을 다 나눠줬어요. 왜냐면은 급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겨. 그리고 너네가 알아서 배고플 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 위치가 특정이 되기를 좀 기다리다가 출동을 합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이제 민통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그 위에 남방 한계선, 그리고 군사 분계선, 북방 한계선 이렇게 나뉘는데 민간인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는 곳까지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였겠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내렸어. 그때쯤에는 아마 슬슬
해가 슬슬 뜨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피곤했죠. 왜냐면은 5분 대기 전투 부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주변을 다 순찰도 돌고 하면서 되게 몸이 피로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날밤도 꼬박 새고 또 짐도 챙겨가지고 또 가려고 하니까 몸은 아주 천근만근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오대기 짐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민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시골집 같은 느낌의 집들이 좀 한두 채 정도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 그런 곳이었고 조용했죠.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으니까. 날은 되게 더웠고. 그래서 들어가. 사람이 다 빠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강원도 쪽에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뉴스에서 아예 공포를 한 적이 있어요. 나가면 사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집을 다 비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가 같은 건 있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 상태에서 이제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뭐 장독대 뒤에 숨기도 하고 조금 파여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나무 뒤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다들 초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구역이 있고 B라는 구역이 있다 칩시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역인데 다들 A로 들어가서 B 쪽을 경계하라.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누가 지나가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다들 숨어가지고 경계를 해서 B 쪽을 보고 있는 거야. 몇 시간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막 헬기가 막 다니고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되게 시끄럽게 저공 비행을 하면서 그쪽을 보면서 B 쪽에 뭐가 있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가 A에서 B를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B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A에서 B를 보고 있던 건데 위치를 바꾸라는 거야. A, B를 바꾸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어쨌든 바꾸래. 영문을 모르면서 일단은 바꿨죠. 바꿔서 이제 저희는 원래 좀 평평한 곳에 있었는데 약간 산지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됐어요. 산지에 들어가서 조금 파여있는 곳이 있길래 거기에 자리를 잡았죠. 병장 1명이랑 나랑 같은 동기인 이등병 2명이랑 해서 들어갔어요.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대기를 계속하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각자 이제 무전기를 받았기 때문에 무전기로 서로 무슨 특이사항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하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5분 대기 부대였기 때문에 오대기는 또 하나의 임무가 있어요. 어떤 이런 국지도발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탐색 경멸이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찾아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판단이 서면은 그 산에 가서 쭈루룩 서서 산을 통째로 올라가요. 상대방이 있으면 잡는 거야. 없으면 그냥 탐색 종료. 그런 식의 작전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걸 또 하게 됐어요. 당연히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가만히 경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고 그 산에 가서 탐색을 한다는 거는 그 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간에 가게 됐어. 우리 소대가 앞에는 소대장이 맨 앞에 서서 있고 그 뒤로는 병사들이 두 줄로 쫙 가로로 길게 서서 산을 올라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좌측 최전방을 맡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죠. 만약에 총알이 날라오면 내가 먼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어른들이 뭔가 하는 군인들이니까 하는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20살, 21살인 거예요. 병사들 나이가 다. 완전 애기들이지. 그리고 그 앞에 선 소대장도 계급 자체는 중위이지만 다이아 2개지만 그래봤자 25, 26 이런 거야. 뭐 ROTC면 대학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 젊은 애들이 서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러 가는 거죠. 탐색을 하면은 정말 이건 진짜로 들어가는, 물론 이미 여태까지도 쭉 다 진짜였던 상황이지만 정말 극도로 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 수신호로 다 이미 우리가 다 약속해놓은 수신호가 있어. 그걸 통해서만 활동을 하는데, 자, 총 개머리판을 2번 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잠깐 정지. 소대장이 갑자기 정지 이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쪽을 싹 보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 농담 아니야.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정말 못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 부대에 돌아간다고 해도 절대 원망하지 않을게. 여긴 사람들 아마 다 원망 다 아무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못 올라가겠다는 사람은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먼저 소대장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떻게 전쟁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되게 분위기가 막 침울하지 않잖아. 근데 사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보다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인데도 다들 되게 태연하고 그러잖아. 오히려 더 싸우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되니까 알겠더라고. 물론 무섭기도 한 선임들이고 되게 하기 싫은 군대에서 이제 있는 거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애국심 그리고 뭔가 파트너십 이런 게 극도로 끌어올라 사람이. 그래서 다들 아무도 안 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다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소대장 입장에서 얼마나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것 자체가 되게 미안한 일이지만 동시에 고마운 일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씩 웃는 거야. 그리고 가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다 뭔가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나 갈구던 병장, 그리고 나랑 맨날 농난 따먹게 하던 앞에 소대장, 그런 내 옆에 이등병 동기들, 저녁하면 뭐 할까? 이런 얘기나 하고 맨날 막 걸그룹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실탄 장전을 하고 올라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러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내 입장에선 그랬어요. 되게 두려웠지. 올라가는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대장이. 보통 우리 군인들은 총을 들고 다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총구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지 말라고 해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여기다가 손을 아예 넣지 말라 그래.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왜냐면은 이렇게 넣고 있다가 습관적으로 당기면은 총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 손가락을 넣지 말고 조종관은 무조건 안전으로 해놔라. 이게 기본이야. 야, 조종관 안전해? 확인했어? 야, 손가락 넣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올라갈 때, 야, 조종관 사격 확인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이상한 거지. 이제 되게 위험하고, 실제로 장전을 한 상태에서 이제 탐색 경멸을, 산을 올라가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천천히 이제 올라가면서 혹시 여기 있나?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걸 제가 느끼게 돼요. 저기 멀리서 산이니까 되게 조용하고
완전 우거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산행 같은 거 할 때 떠올리는 그런 산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 민통선에 있는 곳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 아예 없는 산이기 때문에 통로 같은 게 뭐 정리가 돼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완전 말도 안 되게 우거져 있는 산인데 저 멀리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군무를 쓴 사람이 내 쪽으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저기 멀리서. 너무 무섭잖아. 그러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봤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면 어떡하지? 그럼 잘못 본 거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멍청하지만 내가 잘못 본 거면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겠지만 당시 이등병이었고 그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맨날 혼나고 구르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심적으로 되게 위축이 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무에 또 한 명이 또 나와가지고 군무를 쓰고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 또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거기 있는 모든 수백 개의 구루의 나무들 옆에 누가 나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니까 헛걸 본 거지. 난 지금 분명히 헛걸 보고 있다. 헛걸 보고 있다. 이러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까이 오면은 나뭇가지였다든지 그런 식으로 헛거였던 게 맞고. 그때 진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 그때 안 죽은 거는 그냥 진짜 더불어 사는 삶이지, 그냥 보너스의 삶이지. 그때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정말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통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떠올리면은 뭔가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늙어서 내 손자 손녀가 내 주변에 누워있고 나는 어떤 방에 누워있고 뭔가 다들 할아버지 죽지마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보내주는, 그러면서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는 그런 모습을 난 좀 나도 모르게 떠올리거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런 게 떠오르는데 그때 딱 깨졌던 것 같아. 아,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그냥 이 모습, 이게 마지막이겠다. 그냥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모습이, 이걸 보고 있는 내 시점이, 그리고 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작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으니까 자꾸 헛걸 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산 끝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없었어요. 그 산에 없었고, 이제 다들 사주 경계를 하고 나머지 소수 인원팀은 또 추가적인 수색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산에 없었어. 그래서 다시 내려왔죠. 원래 있던 그 초소로 다들 들어가서, 초소랄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움푹 파여있는 땅이에요, 산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어떤 기척 같은 게 있나? 혹시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진 않나? 그런 거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고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3명이서 같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밥도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고 그런 식인 거죠. 이제 밤을 혹시 산에서 새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꽤나 더운 여름이었습니다만 새벽이 되면 정말 추워요. 산은 심지어 무슨 텐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있는 거잖아. 진짜 추워요. 그리고 풀, 나무 이런데 이제 이슬 같은 게 맺히면서 아침 새벽에는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정말 추워요. 그 상태에서 그냥 깜깜하고 불빛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응시하고 있는 거야. 그쪽에 있을 걸로 의심되는 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인데 어떻게 보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야간 감시 장비가 다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국 전쟁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켜면은 삥 소리 나면서 화면 흑백으로 밝아지는 거 있죠. 잘 보이는 거. 그 감시 장비가 다 있어요. 일반 부대에서는 운용을 잘 안 하는데 저희는 다 GOP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소리예요. 소리. 소리가 더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오래 뭘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잘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잖아. 근데 소리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소리는 나면 무조건 난 거니까. 낙엽을 밟는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면은 사람은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용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백 명 되는 사람이 없는 듯이 다 숨어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있단 말이야. 소리가 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잡아야 되는 건 한 명뿐이니까. 다 숨죽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날 밤에 비가 왔어요.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렸어요. 많이 오진 않았어. 근데 적당하게 내렸어요. 그렇게 되면 청각을 통한 유추는 그냥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사방이 다 낙엽이고 나뭇가지고 그런 것들인데 이제 비가 내리면은 소리가 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 때문에 소리로 인한 건 다 불가능해. 유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생존하기에 아주 그 사람한테 유리한 상황이 그날 펼쳐졌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경계는 계속했죠. 비를 맞으면서 철모 쓰고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 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내 뒤에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날 겨누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들이 날 계속 옥죄어 오고,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 사실 아까 탐색 경멸 산을 올라갈 때 엄청 크게 느꼈었고, 경계 근무할 때는 그런 생각에서 약간 노연하게 됐어.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비상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몇 시간씩, 열 몇 시간씩 그러고 있으면은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좀 안 하게 되거든. 그래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비를 맞으면서 조용한 산에 밤이죠.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내 인근에 있겠죠. 한 2, 3km 안에 있겠지.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려고 자기도 숨어 있을 텐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 아니면 앞으로 더 저지를 어떤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저 사람도 사람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기묘했던 것 같아. 같은 하늘 아래에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건 되게 기묘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이 왔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인 사고 같은 것들도 꽤나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이 일 때문에 동료 간에 사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 왜?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한 명인데 나머진 다 여러 명씩 있는 상태에서 오인 사고를 일으킬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제법 많대요. 옛날에도 막 어떤 북한군이 그냥 탈북을 해서 귀순을 하는 그런 민간인들 말고 그런 정말 무장을 해서 어떤 위해를 입히기 위해서 소규모의 사람들이 내려온 사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적도 있었고, 강릉 쪽에는 아예 잠수함을 타고 내려와서 잠수함을 강릉에다가 세워놓고 침투했던 적도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적들도 꽤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오인 사고가 벌어진 일들이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뭐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그 상황에 있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랑 실제 상황은 그냥 달라. 그냥 겉모습만 비슷하지 아예 달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훈련의 경우에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 국지도발 훈련 같은 것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 내일 10시까지 훈련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밤을 새고 힘든 상황이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만 버티면 돼 랑 잡히기 전까지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도 되게 막 혼란스럽고 긴장돼 있고,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럼 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아침에 일단 맞았어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전기를 받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무전이 오는 거야. 보통은 무전기 통해서 오는 게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건데, 이제 더 높은 채널에서 이제 무전이 오는 거야. 발견 즉시 사살하시오. 이런 무전을 진짜로 듣잖아요.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발견 즉시 사살하라 그런 말을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많이 보지, 많이 듣고, 근데 실제로 무전기를 통해서 그걸 듣는다? 그러면은 정말 진짜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아마도 추측이지만, 왜냐면은 우리는 상황을 전파받은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잡아야 된다 걔를,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몰랐죠 상황 같은 거를. 아마 좀 예측하건대 더 추가적인 부상자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더 큰 일을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작전을 할 때도 웬만하면 사살이란 말은 잘 안 해. 그리고 5분 대기조의 어떤 임무 같은 것들도 생포야 무조건. 잡아서 생존한 상태로 잡는 게 무조건 제1의 목표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바로 사살로 넘어간 거는 사태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뜻이었겠죠. 그런 무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길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아침이 됐기 때문에 또 밥을 먹긴 해야 되잖아요. 전투신형은 다 먹었습니까? 전투 때가 되면은 밥을 주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 드보크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쟁반에다 밥을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약속된 지역에다가 이렇게 밥을 봉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뭐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하나씩 싸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밥을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밥을 주는데 그거가 있더라. 저녁자는 그때 데려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야 저녁날인데 전쟁 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런 실 작전이 생겨도 전역할 사람은 전역 시켜주더라고요. 어쨌든 얘긴 좀 딴 데로 샜는데 그 전역한 사람들도 안 나갈 수 있었어. 그냥 부대 안에서 대기해도 되거든요. 다음날이 저녁인데 뭘 나가. 근데도 2년 동안 같이 맞부딪히고 살고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나만 벗어나고 그런 게 싫었던 거였겠지. 그러니까 병장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때.
그날에. 근데 그 아침에 이제 밥 주는 차에 타가지고 다 돌아갔죠. 어쨌든 간에 그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는 가끔씩 총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사실 군인들은 총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총소리 듣는다고 하는 게. 사격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되게 무서웠어. 왜 무서웠냐면은 일반적으로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총소리가 탕, 탕, 탕 이렇게 나요. 보통. 왜냐면은 다들 약속된 사로부터 한 명 한 명 쏜다든지, 그리고 또 표적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쏜단 말이야. 탕, 탕 이렇게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규칙적이야. 총성이 나도. 근데 거기서 들리는 총성들은 다 타다다다당, 타당, 타다다다다다당 이런 식이야. 소리만 들어도 뭔가 일어나고 있다. 되게 급박하다, 저 사람이. 그런 게 느껴지는 총성이에요. 그러니까 총소리가 되게 무섭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상황은 잘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끝났어요. 그래서 무전기로 상황 종료 해가지고 끝나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빈 개활지 같은데 다 오대기 인원들, 다른 소대 애들도 다 앉아가지고 막 살아있었냐 막 이런 말들 하고, 소대장은 자기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야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하셨죠. 보통 이제 먼저 하려고 할 것 같지만 그럴 때도 이등병 먼저 시켜줘요. 이등병이 가장 부모님이 걱정할 때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알고 계셨고, 또 이제 워낙 뉴스로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마 저기에 갔겠다란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셨겠죠. 그 지금처럼 휴대폰을 쓸 수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군대가. 그리고 군대에다가 막 카톡방이 있고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부모가 막 전화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 군대가. 그 시절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그냥 우리 아들도 저기에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여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끝나고 정리돼서 차 타고 돌아가려고 차에 탔는데, 이제 간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면 각 뉴스에서 나온, 방송사에서 나온 뉴스들이 다 찍고 있을 건데, 혹시나 어떤 마이크 같은 걸 넘겨봤더라도 다 응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리고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국방부한테 문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차 타고 나가는데 다들 막 YTN이든 뭐 KBS든 다 와가지고 찍고 있었고, 우리가 나가는 거를.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내가 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당시 2등병이었기 때문에 보통 2, 3일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전화를 꼭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에 오전쯤에 아마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어. 근데 안 받았으면 다음에 걸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일날에 내가 엄마한테 음성 사서함을 남겼어요. 살면서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나 잘 있어 엄마, 근데 훈련하고 있는데 너무 덥다 진짜 막 이러고, 하여튼간에 뭐 몸 조리 잘하고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엄마 막 이러고, 그렇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거야. 하필이면 그날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일이 터진 거고요. 그래서 나는 저게 그 막 탐색하고 막 그럴 때, 경계 근무 서고 그럴 때
왠지 저게 내 마지막 유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행인 건가? 유언 비슷하게라도 남겨서 뭔가를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그런 일을 하면은 공포 영화나 그런 데선 꼭 그 사람 죽잖아. 그래서 철없게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일어나면 안 될 일이죠. 그리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유희거리로 말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희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겪었던 되게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순간에 대해서 그냥 말을 했던 거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한 명의 병사의 입장에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대에서 매주마다 거의 어떤 강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폭력 근절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막 강의를 왔던 것 같아요. 거의 매주마다. 그리고 이제 PTSD 같은 걸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 치료해주기 위해서 매주마다 왔었고 그랬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이잖아요. 너무 비극이죠. 나라를 지키러 가서 그런 누군가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씻지 못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비극적인 일이고 물론 그런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 사람이 가장 문제고 가장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도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를 우리가 만든 꼴이잖아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씁쓸한 일이었고 제가 살면서 겪었던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의 어떤 감정이 들었던 순간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그때였네요.